자, 기계적 에너지 수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어, 여러분들이 그 2학기 때 유체역학 시간에도 많이 얘기하게 될 베르노이 법칙, 베르노이 정리,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베르노이라는 사람이, 유체, 특히 비압축성, 정상 상태의 이상적인 유체, 이상유체를 가지고, 어, 그 증명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베르노이 법칙이라는 것은 유체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말합니다. 우선 조건이 뭐냐? 비압축성이어야 되고, 비압축성이라는 것은 압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나 뭐 혹은 압력을 가했을 때 압축이 안 된다는 얘기. 이 말은 뭐냐? 밀도가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밀도가 일정한 상태. 그래서 물 같은 거, 음, 물론 물도 압력을 엄청 가하면 압축이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그 압축되는 정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비압축성이라 그러고, 그리고 정상 상태 이상 유체일 때, 이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유체를 이용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증명한 게 베르노이 방정식이다. 우선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선 에너지라는 거는, 어떠한 유체가 가진 에너지라는 것은 포텐셜 에너지하고 카이네틱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mgh인데, 같은 양의 같은 종류의 그 유체가 다른 위치에 있다 그러면, 어쨌든 그 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그 포텐셜 에너지와 카이네틱 에너지 일정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웍이라는 것도 지금 계속 웍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웍이라는 것을 에너지라고 봐야 돼요. 만약에 A가 B에 일을 해준다. 그럼 A라는 처음에는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B라는 데는 50이라는 에너지가 있었고, A에서 B가 A로부터 B가, 혹은 A가 B로 20이라는 에너지를 일의 형태로 해주면, A는 일이 에너지가 80이 되고 B는 70이 되겠죠. 그죠? 자, 베르노이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선 치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선 이 치약에서 앞쪽은, 입구 쪽은 이렇게, 여기 입구, 이쪽은 좀 입구의 면적이 좀 좁아. 그래서 A2라 그러고, 이 뒤쪽에 튜브 뒤쪽에 넓은 부분은 A1, 면적의 A1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 A1에서의 이 A1 면적의 가장 중심을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점이라 생각하고, 어떠한 높이에서 그 높이까지 H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A2에서 입구 쪽에서 가장 중심을 이 점을 찍고, 이 높이를, 같은 기준 높이를 H2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 힘을 딱 가해가지고, 외부에 힘을 딱 가해줬잖아. 가해주면 치약이 쭉 이렇게 쫙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오는데, 뒤쪽에서 델타 X1만큼 이 변화가 있겠지. 처음에 유체가 이렇게, 그 치약이 딱 이것도 비압축성이지. 그래서 이렇게 꽉 차 있다가 힘을 P1으로 뚝 줬더니, 여기 X1만큼 유체가 밀렸어. 그리고 입구 쪽에서도 X2만큼 유체가 쭉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힘을 줬을 때, 여기에 나온, 입구 쪽에서 나온 양하고 출구, 그러니까 힘을 준 쪽에 들어간 양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어떠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치약을 짰어.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나온 양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나온 양은, 여기가 이제 A2니까 A2 곱하기 델타 X2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이게 나온 양이고,
들어간 양은 여기 면적이 A1이니까 A1 곱하기 델타 X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들어간 양하고 나온 양이 어떤 델타 t 동안 일어났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위의 식에다가 델타 t를 다 나눠. 그러면 A1 델타 t분의 델타 x, A2 델타 t분의 델타 x2 이렇게 되고, 델타 t분의 델타 x1 이게 뭐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x1만큼 움직였잖아. 이게 우리가 속도지, 속도. 그래서 v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v1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동일하게 입구 쪽도 v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결국 어떻게 된다? A1 여기 있는 것처럼 A1 V1 A2 V2 이게 동일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치약을 짜기 위해서 외부에서 얼마만큼 일을 해줬지? P1이라는 압력으로 델타 X1만큼 움직이게끔 일을 해준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W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W는 FS 혹은 FDS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고, 압력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 그래서 F는 P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시스템을 이제 여기서도 시스템을 이렇게 치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 안 보이니까 지울게요. 그냥 치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치약이 받은 일, 내가 여기 P1이라고 쭉 누르면서 받은 일은 F1 델타 X1 이렇게 되고, 치약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외부에 한 일은 F2 델타 X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치약 입장에서 누적된 에너지 양이라는 것은 받은 일의 형태 에너지 빼기 외부로 해준 일의 형태 에너지 형태 이렇게 되죠. 그러면 F1 델타 X1 마이너스 F2 델타 X2 이게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너지의 증가량이라는 건 어떻게 표현한다? 포텐셜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로 표현한다 그랬죠. F1 델타 X1 마이너스 F2 델타 X2는 결국 포텐셜 에너지 차이 2분의 1 MV2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 그리고 MGH2 마이너스 MGH1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F1 델타 X1은 P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를 PA로 쓸 수 있으니까 P1 A1 델타 X1 그 다음에 P2 A2 델타 X2 이게 뭐라고? A1 델타 X1 A2 델타 X2 이게 이 부피지, 부피. 치약 짠 부피잖아. 부피. 그리고 M을 우리가 로 V라고 표현하면 2분의 1 로 V V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로 V V1제곱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M을 여기서도 로 V density와 부피로 나타내 가지고 GH2 로 V GH1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에 다 V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 V를 이렇게 다 나누면 이게 다 없어지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되죠? P1-P2 이것만 남지. P1-P2 P1-P2 그리고 우변은 2분의 1 로 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로 V1의 제곱 플러스 로 GH2 마이너스 로 GH1
그리고 이 식에서 이제 하첨자 1, 1, 1 이걸 다 모으고 그 다음에 하첨자 2, 2, 2 다 모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첨자 1을 다 좌변으로 다 모으면 이렇게 P1 플러스 2분의 1 로 V1 제곱 로 GH1 이렇게 되고, 우변은 P2 더하기 2분의 1 로 V2 제곱 로 GH2 제곱. 그래서 여기에 이제 로를 나누면 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결국 뭐냐, 이 말은 이 첫 번째 위치 이 지점하고 이 지점에 압력 P1 나누기 압력 한 거에 2분의 1 V제곱 그리고 MGH1 제곱은 두 번째 지점 이거에 여기 P2 나누기 로 플러스 2분의 1 V2 제곱 여기 H2 제곱. 결국 압력의 1번 지점이나 여기 1번 지점이나 2번 지점이나 압력에 의한 압력에 의한 에너지, 속도에 의한 에너지, 포텐셜에 그러니까 높이에 의한 에너지의 합은 두 번째 지점에서의 압력에 의한 에너지, 속도에 의한 에너지, 위치에 그러니까 높이에 의한 에너지 합하고 동일하다. 그래서 비압축성 유체는 그 압력, 그 다음에 포텐셜, 파이네틱 에너지가 합이 그 세 개의 에너지 합이 어디든 일정하다는 게 베르누이 이퀘이션의 정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